정책 가운데 철회된 게 이번이 처음이었던 겁니다. 해답은 굉장히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이 재건축 규제 정책 중에 강력한 규제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철회가 되었었습니다. 이 재건축에 대한 투자 수요 유입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도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내지 못하는 단지에서는 조합원들이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지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다행스럽게 한 달 전에 도정법 개정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 전세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전세 가격이 예년 수준보다 조금 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뉴스 기사를 조금 읽어 드릴 거고, 뒤에 가서는 판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헛발질 재건축 실거주 의무와 철회, 강남권 전세난 숨통이 좀 트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1년 만에 철회되면서 재건축 수순을 밟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월세 매물이 현재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규제 철회가 전세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규제로 심화됐던 전세난이 다소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전체 전세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이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은 지금 현재 재건축 규제에 적용을 받을 예정이었던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국한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안전진단에서 탈락해서 재건축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에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졌다라고 했는데 당연한 거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단지 내에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내에서는 굉장히 급했었던 거죠. 목동 신시가지 6단지를 예로 들자면 7월 달에 나온 전월세 매물 중에 이 도정법 개정이 철회된 그 시 전에 나온 매물은 14건인데 반해 철회되고 난 이후에 약 일주일 만에 6건이 늘어난 20건으로 늘어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동 7단지도 마찬가지 6건 정도에서 10건으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지들도 마찬가지고,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마찬가지 72건의 전세 매물이 집계됐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163건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의 얘기들을 인터뷰를 따봤는데 2년 실거주 의무가 철회됐기 때문에 다시 전세 내놓는 집주인들이 좀 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직은 실제 매물은 내놓기보다는 좀 고민하고 있는 시기라 계획을 짜서 내놓는 매물이 계속 생겨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앞으로 전세 물량이 기대 이상으로 풀릴 수는 있겠지만 전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라면서, 목동이나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 수요가 높아서 신학기를 앞둔 이사철인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철회가 대치동 등 강남에서는 전월세 시장에 실질적인 약효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일대 공인중개사의 인터뷰를 땄는데요. 음마아파트 전세 가격이 최대 1억 원 정도 급락하는 등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백지화로 인해 전월세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면서 이를 방증하듯 최근 음마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급증했다. 그리고 지난해 2020년 5월에 6억 원대 수준이었던 음마아파트 30평대 전세 가격이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온 이후에 약 10억 원 정도로 전세 가격이 약 4억 정도 뛰었다. 자, 그리고 6월 달만 하더라도 9억 원대 전세 계약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같은 면적 30평대 약 7억에서 8억 원대 전세 가격을 형성한 채 이 전세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조정을 조금 보고 있는지 제가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2년 실거주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향후 이게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분양을 받으려면 반드시 분양 신청이라는 걸 하셔야지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면
청산이죠. 근데 이 도정법이 개정되기 전에 반드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내야지만 이 규제책에서 제외가 됐었던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런 초기 단계인 재건축 단지, 이런 조합원들은 반드시 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내야 되는데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낡은 아파트에 한번 들어와서 거주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2년만 살다가 나갈까요? 최대 10년은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오셨어야 됐습니다.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10년 거주 목적으로 들어올 생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갱신을 하지 못하고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들어가서 리모델링해서 또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근데 이게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 전세 물량이 감소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또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이게 가장 위험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도 부담을 굉장히 많이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 가운데 철회된 게 이번이 처음이었던 겁니다. 이 전세 가격 올라가는 게 굉장히 무서웠겠죠. 이렇게 철회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오게 됐냐면 집주인들이 타지에 있다가 이 낡은 아파트에 들어올 목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전세를 기존대로 놔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많아지나 보니까 전세 가격은 조정을 보면서 조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규제에 해당되는 아파트에만 국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아파트가 이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된 게 아니죠. 국한돼서 여기에 해당될 뻔했던 이런 아파트들, 초기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에서만 지금 전세 가격이 안정화된 것 뿐이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서울의 외곽 모든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엄청나게 현재도 폭등 장세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희망을 좀 볼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전세 물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조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번 사례에서 확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수도권 전체가 이 전세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답은 간단히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들에 대한 규제 정책을 폐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조합원들, 임대인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철회되니까 전세 물량이 많아졌고 이 전세 물량이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안정화가 되는 이번 사례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되는 사항들일 겁니다. 이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려면 전체적인 당연히 지금의 이 전세를 놔두고 있는 임대인들에 대한 규제 정책을 다 철회해야 됩니다.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된 곳들, 그런 곳들 전부 다 투자자가 집을 사지 못하니까 당연히 전세 물량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또한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2년 안에 나와야 할 전세 물량이 4년 동안 잠기게 돼버린 상황이겠죠. 이렇게 나와야 할 물량들이 계속 감소하면서 임대인들에 대한 규제책이 계속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전세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의 현재 수도권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들에 대한 규제 정책들을 다 폐지시켜야 되고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월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해답은 굉장히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들에 대한 규제 정책들을 폐지해야 정답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